올해 상장된 공모주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종목을 뽑아보면 그중 단연 1등은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요. 공모가 11,000원 대비해서 12월 15일 종가가 무려 12만 6,800원으로 올해 주가 상승률이 1,053%, 11배가 올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극단적인 주가 상승 외에도 주가가 4배나 오른 기업들이 넥스트, 지오엘리먼트, SK바이오사이언스, 나노CMS가 있었고 2배 이상 오른 기업들도 5종목 이상이었는데요. 올해 공모주 청약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셨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10개의 종목에 모두 청약에 참여하셨을 텐데요. 만약 내가 청약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공모주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러한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를 내년 2022년에는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분석해본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한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을 찾기 위한 3가지 조건은 기관 경쟁률과 가격 결정, 시가총액에 관해서 각각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본 영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을 찾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설은 공모주 청약 판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이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10배거를 찾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2021년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가장 높은 종목 10개를 뽑아보면 아스플로부터 RBW까지였는데요. 이 기관 경쟁률이 아스플로의 경우에는 2142대1, RBW는 1719대1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이 무려 1878대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아스플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였고 10개의 평균도 50%밖에 되지 않았죠. 이에 반해서 2021년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10개 종목, 자이언트 스텝부터 플래티어까지 이 10개 종목의 기관 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경쟁률은 1564대1, 의무 보유 확약은 30%로 오히려 앞서 보여드린 아스플로부터 RBW까지보다 기관 경쟁률은 낮았지만 주가의 상승률은 평균 318%로 훨씬 높았죠. 따라서 기관 경쟁률이 높다고 이후에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 경쟁률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걸러내는 데는 매우 유용한 지표임이 드러났는데요. 올해 상장된 공모주 중에서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큰 10개의 종목 CNC 인터내셔널부터 리파인까지 해당 종목의 기관 평균 경쟁률은 420대1로 앞서 비교한 1564대1보다도 확연히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올해 진행된 86개의 공모주의 평균 기관 경쟁률 수치인 1200대1보다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관 경쟁률이 높다고 10배거인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기관 경쟁률이 낮다면 공모주가 상장일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해서 확정됐는지 아니면 상단에서 확정됐는지 등 공모가의 확정 위치로 이러한 10배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올해 공모를 진행한 86개의 공모주 중에서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해서 결정된 기업은 36개로 비율은 42%,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된 기업은 40개 기업으로 47%를 차지해서 사실 공모가를 초과하거나 상단에서 확정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희망 밴드를 초과해서 확정된 경우에 주가 상승률은 공모가 대비 72%를 보였으며 상단에서 결정된 경우는 46%, 하단에서 결정된 경우 마이너스 2%, 공모가 밴드를 하회해서 결정된 경우 마이너스 17%로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확정될수록 주가의 평균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극단의 사례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볼 경우에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확정된 경우가 67%로 양극단을 제외하지 않은 평균치와 비슷했지만 공모가 상단의 경우에는 양극단을 제외할 경우 평균 수치가 22%로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공모가가 희망 밴드를 초과해서 확정이 된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모가 결정이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10배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올해 기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10개 종목의 희망 밴드와 공모가 가격 결정을 살펴보면 무려 8개 기업이 공모가가 초과돼서 결정되었고 2개의 기업만이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되었는데요. 전체 기업 중에서는 공모가를 초과해서 결정된 기업이 42% 비율이었는데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초과의 비율이 80%나 된다는 점은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결정되는 기업 집단 공모주 중에서 넥스트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유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장 높았던 텐베거인 자이언트 스텝은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되었지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의 크기가 넥스트 텐베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할지 여부입니다. 올해 상장된 86개의 공모주 중에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1000억 이하부터 2000억, 3000억, 4000억, 그리고 1조, 3조, 5조, 10조 기준으로 기업 수를 나눠보면 1000억 이하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기업은 16개로 올해 상장된 공모주 중에 19%의 비율이었는데요. 1000억 이하에서 결정될 경우에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상승률이 평균 98%에 달했으며 최대치인 307%와 최저치인 7%를 제외해도 89%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특징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즉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은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000억 원에서 2000억 사이로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공모주가 31개로 3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포함되어 있었죠. 다만 평균 상승률은 공모가 대비 63%로 높은 수치였지만 가장 높았던 자이언트 스텝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 평균 상승률이 공모가 대비해서 34%로 크게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놀랐던 점은 공모가가 시가총액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로 결정된 7개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모두 마이너스였다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도 역시 평균 상승률이 0%로 좋지 않았는데 특이한 점은 4천억에서 1조 원 사이에 공모주를 상장한 8개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상승률이 39%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디어유가 속해 있어서 평균치를 끌어올려 주었는데요. 이러한 최대와 최저치를 제외할 경우에도 25%의 상승률을 보였죠.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상장한 기업들은 몇 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이 중에서 유의미한 점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올해 공모주 중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10개 자이언트 스텝부터 플래티어까지 이 10개의 종목의 공모가 상장 당시의 시가총액이 과연 유의미한지인데요. 10개 종목 중에 1000억 원 이하에서 상장된 기업은 5개로 비율이 무려 50%, 2000억 이하는 2개로 무려 20%를 달해 2개가 합쳐서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모주 86개 중에서 1000억 원 이하가 16개로 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은 이 1000억 원 이하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치이기도 합니다. 즉 1천억 원 이하의 공모주는 전체의 19%였지만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10개 종목 중에선 무려 5개 50%를 차지할 만큼 1000억 원 이하의 공모주에 집중할수록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낼 수 있죠. 또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4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에 있는 중형급 공모주 중에서도 전체 비율로는 9%를 차지했지만 이 올해 주가 상승률 중에서는 두 종목으로 20%를 차지해서 4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도 역시 유의미한 통계 수치를 보였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 10배가 상승한 게 맞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의 공모가는 11,000원이었고 공모주 상장일날 바로 따상을 기록했는데요. 이 따상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따상을 갔을 때 주식을 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이 거래량이 크게 트였던 상장 2일차에 만약 내가 이 기업을 좋게 봤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상장 2일차에는 장중 고가와 장중 저가의 변동폭이 무려 25%로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는데요. 저는 상장 2일차에 종가인 32,750원을 샀다고 가정하면 현재까지 보유했을 경우의 수익률이 약 287%,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자이언트 스텝의 현재 주가만 보고 10배나 올랐으니까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했던 상장 2일차에 샀다면 현재 주가는 상장 2일차 종가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오른 수준이죠. 물론 3배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 만약 올해 이 투자로 3배 이상 수익을 냈다면 정말 행복했겠죠. 다만 상장 2일차에 샀다고 해서 주가의 변동폭을 견디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장 2일차 종가에 샀어도 일주일 뒤인 4월 1일 날은 오히려 종가가 29,300원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장 2일차 종가 대비해서는 무려 마이너스 12%의 손해가 났던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즉 주가가 올랐을 때의 상승폭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투자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의 변동폭도 견뎌냈어야 한다는 점이죠. 만약 내가 매매의 기준을 나는 마이너스 5%가 나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마이너스 10%가 나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라는 매매 기준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상장 2일차에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아마 4월 1일인 상장 7일차에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공모가와 현재 주가만을 놓고서 이 주식을 샀으면 이때 10배를 벌었겠네 라는 점은 이러한 주가의 MDD, 최대 상승과 최대 하락의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았고, 특히 주식을 실제로 살 수 있었던 상장 2일차의 종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년에도 공모주 청약을 지속할 텐데요. 공모주를 청약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볼 텐데, 이러한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관 경쟁률은 높다고 무조건 자이언트 스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기대감을 걸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모주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초과해서 공모가가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상장된 공모주의 40%나 공모가를 초과해서 결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올해 주가 상승률 가장 높았던 공모주 10개 중에 8개가 나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인데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큰 기업이 무려 10개 중에 5개나 나왔죠.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이 아마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올해 상장된 공모주들의 공모가 결정, 기관의 경쟁률, 그리고 상승률 등을 여러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저도 내년에는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 때는 보시는 표에 나오는 올해 청약을 진행한 86개의 기업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었음을 밝혀둡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공부의 시작점을 찾기 위한 영상입니다. 각 개별 기업의 철저한 바텀업 리서치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해야 당연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은 정말 쓸데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또한 영상에서 언급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투자하자는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2,000개가 넘는 상장 주식, 특히 공모주의 경우에는 86개나 되는 공모주가 올해 청약을 진행했고, 툴젠과 KTB 네트워크를 포함하면 88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 중에서 어떤 주식이 주가 상승률이 좋을지, 그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스크리닝 기준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기준 잘 생각해 두셨다가 제가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을 올릴 때 댓글로 혹시 이 기업이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건 아닐지 꼭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